네, 그러면 이런 관련 정보를 좀 세미나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뭐 역시 이번 주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. 네. 또 갑작스럽네요. 네네. 네, 이번 주 목요일 날 네.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. 역시 오시면은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정점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는 그 정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점에서 비중 조절이나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지금 전 시장에서 내가 말 그대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을 때는 말 그대로 거기가 끝이 될 수 있습니다. 꼭대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비중을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좀 끊어가는 전략이 좋은데 그런 기간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릴 테니까요.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예정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.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. SCI 평가 정보는 매수가가 3,780원이시고 비중은 10%라고 하시는데요. 향후 전망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. 일단 뭐 상한가 가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익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익절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닿지 못하면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지금 가는 단계에 VI가 걸려 있는데 가지 못하면 밑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짧게 봐야 되겠네요. 네. 한 4,25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위쪽으로 갔을 때 오늘 지금 현재 23%인데 26%대 부근에서 일부 한 3%에서 5% 정도, 절반 정도 비중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되 다음날 갭상승을 하더라도 5,400원대, 5,300원 후반대에는 저항이 있으니까요. 최종 목표가는 5,38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익절가 4,250원, 목표가는 5,38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. 케어랩스는 24,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%이신데 지난주에 일부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일부 매도하셨는데 굳이 들고 가실 필요 24,000원 같으시면 좀 높게 따라 사셨다가 출렁인데 좀 흔들렸는데 이건 차익이 좀 나왔겠네요.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올라와 준다라면 매수가 부분이 23,500원짜리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저번 주 이틀 동안에 나왔던 물량들이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급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낮은 쪽이니까 23,5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3,500원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하나제약입니다. 하나제약은 매수가 24,000원, 비중은 20%라고 하시는데요. 매도해야 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아니요, 이건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다 좀 긴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장한 지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났고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길게 가져간다라면은 27,5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. 목표가 27,6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좀 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7,6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영우 DSP입니다. 영우 DSP는 1,7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%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네,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 좀 급등으로 올라오면은 한 2,080원짜리, 2,080원 좀 넘네요. 한 2,000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회사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 한 번 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네, 2,000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 짧게 보고 가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 매수가가 31,000원이시고 비중이 20%이신데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. 오늘 따라 사신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이전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. 네. 만약에 오늘 따라 사신 것 같다라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수익 실현을 일부 비중 절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수익이
31,000원대 같으시면 거의 없는 자리네요. 없는 자리인데 신고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. 그 영역대는 한 33,000원, 33,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33,800원 정도 잡으시고요.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제 생각에 31,100원 자리를 31,100원 정도 될 거, 30,050원으로 드릴게요. 30,050원짜리 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리스크 관리, 단기로 짧게 관리 차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목표가 33,8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S&T 중공업인데요. S&T 중공업은 매수가가 5,400원, 비중은 10%라고 하십니다.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?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네, 뭐 들고 가 주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요. 들고 가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5,400원 같으시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뭐 배당은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그냥 5,800원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추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보다는 조금 거래가 좀 활발하고 무게감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중공업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반짝거린 거래가 터지긴 나오긴 했지만 거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5,800원대 미리 걸어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댓글은 G3BNT입니다. G3BNT 매수가가 28,000원이시고 비중은 25%라고 하시는데 오를 듯 하더니 하락하네요. 손절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네,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. 아래로 떨어지면은 24,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좀 익절하시는 게 손절 처리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티웨이홀딩스입니다. 티웨이홀딩스는 2,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%이신데 올라갈까요?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.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항공주는 미국처럼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왔던 거 이미 한번 올라왔고요. 긍정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끌고 가기보다는 2,500원이라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. 한 번쯤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 한 1,600원 자리를 맥스로 봐야 되는데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. 매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슈를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슈 잘 살펴보시고요. 1,600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. EM코리아는 5,3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%이신데 이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매수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네,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시고요. EM코리아는 우리가 흔히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중공업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현대중공업과의 그 관계가 있는 회사, 중공업 쪽에도 관계가 있다. 라고 판단되니까 양쪽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같이 묻어져 올라오고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부터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면은 오늘 만약에 이 급등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5,800원대 이 가격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한 6,000원, 6,1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5,8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6,1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. ABL 바이오는 33,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%이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아니요.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비중 또 올라오면은 본전에 매도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요.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시간, 항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지금 매수가가 최근에 이 올라왔던 폭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. 내가 대응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높은 데 사서 내려가는 데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낮은 데 사서 더 낮게 사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 25,100원짜리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. 위로 올라오면은 36,000원짜리 부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추가 매수는 25,1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요. 목표가는 36,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. 한국전력은 28,129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%이신데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데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요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려야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대 왔습니다. 다만 이 자리에서 10%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더 샀을 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더 클 수 있으니까요.
정말 1%씩만 이 가격, 현재 가격 아래에서 1%씩만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사신다라면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지금 현재 19,500원 아래자리를 기억하시고 1%씩 천천히 사셔가지고 단가를 23,800원 아래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. 네, 19,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조금씩 나눠서 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까지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